자, 오늘 이 시간에는 고려 시대의 핵심 주제들이 실제 역사 시험에서는 어떤 식으로 문제로 나오는지 기출 문제를 바탕으로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은 크게 5가지입니다. 먼저 후삼국 통일 과정부터 시작해서요. 고려의 정치 조직, 경제에 기반이 된 전식과 제도, 그리고 중요한 역사서들을 비교해 볼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걸 문제풀이에 어떻게 적용할지 그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주제, 후삼국 통일 과정입니다. 이 파트에서 시험 문제는요, 거의 대부분 결정적인 전투들을 중심으로 나옵니다. 기출 문제를 보면 보통 이런 식으로 고려사 같은 사료의 한 구절을 딱 제시합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아주 간단해요. 이 내용이 과연 어떤 전투에 대한 설명인지 그걸 정확히 파악하는 겁니다. 고려의 통일 과정이 처음부터 순탄했던 건 아닙니다. 927년 공산전투에서는 후백자에게 크게 패배했었죠. 하지만 바로 930년 고창전투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면서 전세를 완전히 뒤집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이 승리가 발판이 돼서 936년 1~2천 전투에서 최종 승리를 하고 통일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럼 이 고창 전투가 왜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바로 이 전투 한 번의 승리가 엄청난 나비 효과를 불러왔기 때문입니다. 안동 지역 호독들의 지지를 얻어냈고 군사적인 주도권을 완전히 고려 쪽으로 가져왔죠. 심지어 신라, 동해안의 성들까지 줄줄이 고려 편으로 돌아서게 만든 말 그대로 통일의 분수령이 된 전투였습니다. 자, 다음은 고려의 중앙 정치 조직을 한번 살펴볼까요? 고려는 기본적으로 당나라의 이성 육부제를 받아들였는데요.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는 이게 아닙니다. 바로 도병마사나 식목도감처럼 고려만이 가진 독자적인 기구가 있었다는 점,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요, 고려의 독자적인 특징이 뭐냐고 물으면 이 두 기구를 바로 떠올려야 합니다. 도병마사는 국방 문제를, 식목도감은 법이나 규칙을 만드는 회의기구였어요. 높은 관료들이 여기에 모여서 나라의 중요한 일들을 합의를 통해 결정했는데 이게 바로 고려 정치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입니다. 기본적인 조직도 한번 보죠. 중서문화성은 국가의 정책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관이었고요. 중추원은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그러니까 지금의 대통령 비서실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이렇게 정책을 만드는 기능과 왕명을 집행하는 기능이 나뉘어 있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이제 시험에 정말 자주 출제되는 주제입니다. 바로 전식과 제도인데요. 관료들에게 지급했던 토지 제도인데 이 제도가 시대에 따라 어떻게 변해갔는지를 알면 고려 사회의 변화까지 읽어낼 수 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 변화가 한눈에 보이죠? 처음에는 역분전이라 해서 공을 세웠거나 인품이 좋은 사람 위주로 나눠졌습니다. 그러다가 시정전식과를 거쳐 개정전식과로 가면서 인품 같은 애매한 기준이 사라지고 오직 관직 등급, 즉 관품만을 기준으로 삼게 되죠. 그러다 나중에는 땅이 부족해지니까 경정전식과에서는 현직 관리에게만 지급하는 걸로 바뀌게 됩니다. 여기서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수조권이라는 건데요. 전식과로 받은 땅은 소유권, 즉 내 땅이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땅에서 나오는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 즉 수조권만 받은 겁니다. 이건 고려 경제를 이해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이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이번에는 고려 시대에 편찬된 아주 중요한 역사서들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시험에서는 특히 이 역사서들이 어떤 관점에서 쓰였는지 그 특징을 비교하는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죠. 핵심적인 차이는 바로 접근 방식입니다. 김부식이 쓴 삼국사기는 유교적인 관점에서 사실을 기록한 공식 역사서고요. 반면에 이런 스님이 쓴 삼국유사는 단군 신화를 포함해서 우리 민족의 여러 설화와 이야기들을 담아낸 책입니다. 특히 몽골과 싸우던 힘든 시기에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려고 섰다는 점이 중요하죠. 이 두 책 말고도 꼭 알아야 할 책들이 더 있습니다. 이규보의 동명왕편은 고구려의 기상을 강조했고요. 이승유의 제왕홍기는 우리 역사를 중국사와 동등한 위치에 놓고 서술했다는 점에서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책들을 보면 당시 고려인들이 우리 역사에 대해 얼마나 큰 자부심을 가졌는지 알 수 있겠죠? 자, 그럼 지금까지 배운 지식들을 실제 시험에서 어떻게 써먹어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기출문제를 푸는 가장 핵심적인 분석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딱 3단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문제에서 키워드를 찾아내세요. 둘째, 각 선택지가 맞는지, 틀리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하며 지워나가세요. 마지막으로 이 사건이 왜 그 시대에 중요했는지 전체적인 흐름과 연결해서 생각하는 겁니다. 이 식별, 검증, 연결 3단계만 거치면 문제가 훨씬 명확하게 보일 겁니다. 결국 오늘 내용의 핵심은 이겁니다. 단순히 역사적 사실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아는 내용이 시험에 어떤 방식으로 출제되는지를 파악하는 겁니다. 기출문제 분석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오늘 배운 이 분석 방법은 비단 고려사뿐만이 아니라 어떤 시대를 공부하든 다 적용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틀입니다. 자, 이 방법을 가지고 여러분이 다음으로 정복해 나갈 주제는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